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거죠. 앞에 부분에서 용어의 정의,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봤다면 이제 중요한 실제 시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사의 의의 및 구조 해가지고 있죠. 자, 근데 수사라는 것을 일단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사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시는데 일단 형사 절차를 다시 한번 놓고 생각하면요. 수사의 의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보다는 그림이 좀 좋아요. 그래서 자, 이제 수사 절차라고 들어가 있는데, 자, 수사 절차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이제 기소할 시점, 그 다음에 이제 공판으로 넘어가겠죠? 바로 이 과정, 여기를 뭐라고 한다? 바로 수사 절차,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 절차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돼요. 범죄 혐의. 그리고 이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불기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소, 불기소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수사기관이 나서서 자, 범인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부른다? 수사 절차,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죠.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범인을 발견, 그다음에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그런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뭐 예외적으로 공소 제기 후에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근데 이거는 이 개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사의 단서를 볼 때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게 수사의 개념에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수사 구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수사 구조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사 구조론은 이제 수사라는 것은 이제 수사기관이 나서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수사기관이 나서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통제를 해보자. 그래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 시도인데요. 자, 수사를 뭐다? 통제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시도를 하는 건데, 그럼 그 이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인데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다? 규문적 수사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탄핵적 수사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봤던 거하고 좀 같이 묶어서 보시면은, 자, 규문적 있죠? 그 다음에 탄핵적 들어봤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이건 규문주의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규문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냐? 규문적 수사관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알아서 한다는 얘기는 모든 수사권은 다 어디에 있다? 수사기관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탄핵적 수사관은 뭐냐? 일정한 수사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수사권을 갖기 때문에, 자, 뭐다?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수사관을 뭐라고 한다? 탄핵적 수사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이론에 맞춰서 가보면, 자, 이제 강제 구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자, 이제 강제 구인을,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에요. 어디까지나 이론으로서 뭐 법률의 규정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뭐다? 규문적 수사관에 따르면 모든 수사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수사기관에게 있어요. 그럼 강제 구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허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핵적 수사관은, 자, 이제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법원이 개입하냐면 강제 수사일 때 법원이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이. 그래서 강제 수사. 그러면 강제 구인하려면 당연히 법원이 허가를 해줘야 하는 거니까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영장의 법적 성질이 있어요. 영장에 뭐가 있다? 법적 성격에서, 이건 이제 조문이죠. 현행 법에 따르면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은 뭐예요? 규문적 수사관은 강제 수사는 모든 걸 다 수사기능하는 거고, 그다음에 탄핵적 수사관은 뭐다? 법원이 원래 갖는 거고, 뭐다? 이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허용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뭐다? 법조문에 따지니까 법조문은 뭐예요?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영장은 도대체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은 뭐지? 이런 거예요. 이걸 따지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건 뭐다? 여기서 영장의 법적 성격을 뭐라고 했느냐? 규문적 수사관에 따르면 허가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탄핵적 수사관에 따르면 뭐라고 했다? 명령장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무슨 뜻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허가라는 말은 행정법에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허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원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큰 혼란이 생기니까 국가가 일단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다음에요, 허용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다 허용할 수 있는 거, 허용해줘야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허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가장 쉬운 예가 제가 이제 평소에 많이 쓰는 게 바로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의사의 자격 있죠? 의사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의과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 자격 시험 합격했는데, 의과대학 나오고 의사 자격 시험 합격했는데, 자, 일단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갑자기 심사해 보니까 요 놈은 의과대학도 나오고 의사 자격 시험도 합격했는데, 가서 보면 얘의 인성을 분석해 보니까 얘는 들어가서 뭐 환자 맨날 강간할 놈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럼 국가가 면허증을 안 줍니까? 그러진 않죠. 그게 허가라는 거예요. 요건 갖추면 무조건 발부해줘라. 이게 허가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명령장은 뭐냐? 명령은 우리가 재판의 형식적 분류에서 바로 뭡니까? 판결, 결정,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냐? 바로 재판이다. 즉 뭐다? 영장은 법원이 재판을 하는 거다. 그럼 뭐예요? 원래 법원 거다 이거죠. 법원 거니까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허가장은 원래 수사기관 건데 합법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원에다 맡겨놨다. 그럼 법원은 뭐만 심사해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건 충족하면 무조건 영장을 발부해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어디까 이론이죠. 이런 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봐도 돼요. 그럼 판례가 뭐냐? 이걸 따진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되느냐? 영장을 둘로 나눠요. 뭐 이거 된다 안 돼 이런 말 따지지 않고, 그래서 공소 제기 전 영장과 그다음에 공소 제기 후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